자, 오늘 영상에서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수강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강좌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량의 강의를 어떻게 수강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로 짧은 시간을 요약해서 수강 방법에 대해서 또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5개의 큰 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뭐 기초과정, 입문과정, 심화과정, 전문기술과정,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새롭게 KC 규정이라는 게 탄생을 했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현재 지금 촬영을 해서 업로드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5개의 큰 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요 교과 과정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초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이타 아카데미에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좀 올라가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대학 교과과정 때 뭐 공업수학이나 회로이론, 자기학,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응용 여기까지는 다 공부하셨던 내용일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용어 해설집이라는 것은 한전에서 교육용 교재로 이제 출간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기술사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강의 현장에서 촬영해놨던 것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올려놨는데 이건 참고 정도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꼭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교재를 좀 구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강좌를 이제 메인 강좌로 올려놓지는 못했는데 그 교재를 구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강의를 꼭 수강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거 이제 건너뛰고요. 앞에 있는 요 6개 과목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면 대학이나 기사 공부를 할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3과목이 핵심이었을 거예요. 핵심이면서 공부해야 될 내용도 많고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공학은 오히려 좀 쉬웠을 거예요. 쉬웠을 거고, 전기응용은 뭐 굉장히 쉬웠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술사 시험에서는요, 이 2번, 3번, 4번이 중요 과목이 아니라 밑에 있는 전력공학이 훨씬 더 핵심적인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공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3개의 과목들을 베이스로 해서 여기 있는 이론들을 해설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전력공학이란 과목이 앞에 있는 요 3과목보다는 오히려 실무에 가까운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전압 강화라든지 뭐 고장 계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 쓰이는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는 기초공학을 토대로 해서 해설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오히려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되고 이타 아카데미에서는 송배전 공학이라고 해서 별도로 과목을 띄워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 응용이라는 것은 전기 응용 안에 조명이란 파트가 있습니다. 이 조명공학은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서 10% 정도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전체 공부 시간의 한 10% 정도 할애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로이론과 자기학, 전기기기는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로이론은 그나마 공부할 만한데 자기학이라든지 전기기기, 특히 전기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기술사 시험에서는요, 이 어려운 내용들을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술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기술사 공부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기초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의 내용이 어느 정도 분량이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공업고등학교 전기과에서 사용되어지는 교재가 2권 있습니다. 하나가 전기이론이고요. 또 하나는 전기기기인데 전기이론은 회로이론과 자기학을 융합해서 만들어 놓은 교재고요.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기기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 내용 중에서 한 30% 정도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 정도 분량만 공부하셔도 기술사를 합격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발송배전, 건축전기 이 2개 종목이 전체 기술사 종목 중에서 합격 확률이 가장 낮은 1, 2위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업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게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기술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기도 버거운데 출제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까지, 그런 범위까지 시간을 투자하시게 되면 기술사에 합격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타 아카데미의 기초 이론에 대한 해설하고 또 그 기출문제 해설도 해드렸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도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 중에서도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수차례 반복을 해서 수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내용 과감하게 스킵하셔도 돼요. 그런 내용 기술사 공부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설명해 놨느냐? 기초 이론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연결고리 형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진도가 나갑니다. 그 내용들을 중간에 제가 빼버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기술사에서 공부하는 내용들 또 다른 어떤 공식들은요 도구처럼 활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론 전체적인 부분을 다 이해하거나 뭐 암기하거나 가지고 가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필요한 부분만 취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셔라. 하지만 전력공학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기술 용어 해설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명공학은 출제 비중이 10%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강의한 그 내용들을 완벽하다라는 건 있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최대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초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입문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입문과정에는 제가 쓴 건축전기 기술사 해설 이타 솔루션 1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만을 모아서 해설한 전기 기술사 계산 문제 해설서가 있습니다. 자, 요 두 것만 잘 열심히 공부하셔도 50점대 중반까지는 점수를 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술사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든지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50점이라고 해서 좀 우습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기술사 시험은요, 60점을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60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즉 60점이 100점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50점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응시생의 10% 상위권, 상위 10% 안에 들어야지만 50점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점수까지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4년에서 5년 정도 열심히 하시면 50점대 점수로 올라가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두 권의 교재만 열심히 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다라는 건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기술사 공부는요, 한 번 딱 보고 한 번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교재를 반복해서 10번, 20번, 때에 따라서는 100번까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수차례 반복해 가면서 하나하나씩 깨우쳐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또 반복을 하면서 잊어버리고 반복을 하시면서 내 머릿속에다 각인을 새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보다 완벽하게 견고하게 이 내용을 파악하고 또 암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기초과정서부터 입문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을 거치면서 반복하시면서 하나하나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처음에 수강하셨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들으셨을 때 깨우치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해설이라는 교재는 김세동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내용은 조금 쉽게 돼 있어요. 접근하기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교재를 수강하시고 나서 1번과 2번을 수강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교재는 제가 2020년도 개정된 부분까지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해놨는데 아마 올해에도 또 새롭게 개정이 돼서 교재가 나올 겁니다. 자, 이타 아카데미에는 많은 강좌들이 있고 또 새롭게 신규 강좌들을 좀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개정된 내용까지 제가 계속 이제 작업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강좌에서 좀 내려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참고적으로 앞서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해설 강의를 듣고서 1번과 2번 강의를 수강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21년도에 이 해당 내용이 개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교재의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한 10%, 5에서 10% 정도만 바뀌기 때문에 구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냥 수강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새로운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도요. 그 교재를 가지고 바뀐 부분만 빼고 나머지 내용만 보셔도 앞에 1번과 2번 이 내용을 수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에 기초 과정과 입문 과정을 잘 열심히 공부하셨다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요 내용만 잘 보시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핵심 문제 250이라는 건 뭐냐면 그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서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를 250개 정도 선정한 거예요. 자, 요 안에서 1년에 3번의 시험이 있는데 한 번에서 두 번은 요 문제에서 60%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많게는 70%까지 출제가 되거든요. 자, 기술사 시험은요, 31문제 중에서 22문제를 풀기 때문에 70%만 적중하게 되면 100% 다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게 2017년도에 맞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된 거는 빠지고, 그 다음에 출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대로 남겨둔다라고 하면 매년 한 20개에서 30개 문제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제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2020년도와 21년도에 제가 30문제 정도씩 추가해서 여기서 나온 문제들은 빼고 새롭게 나올 문제들을 이 안에다 탑재를 해 놓은 겁니다. 요건 2022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를 합치게 되면요, 한 300문제 정도가 되는데, 건축정비설비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에서 250개 안에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300문제 정도면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이고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량이 앞에 제가 설명드린 여기 나와 있는 기술계산 해설까지 합치게 되면요, 거의 한 1200~13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자, 이 내용이 건축전기에서 공부해야 되는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한 거예요. 압축한 게 1200~1300페이지라는 거는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뭐 2년, 3년 공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요 내용만 잘 보셔도 합격권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발송배전 기술사 해설의 상권을 제가 핵심 과정에다가 넣어놨는, 심화 과정에 넣어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발송배전 분야에서 건축전기와 관련된 그 영역의 부분을 제가 들으실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는데 이 부분은 수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자, 요건요, 여기서 가끔 가다가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서 문제가 그대로 이 교재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확실히 잡아서 나는 고득점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요기 과정까지 완벽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참고로 수강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학원에서 이 교재 한 권만 가지고 6개월 동안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듣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시고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 관련된 내용 정도를 간략하게 이제 훑고서 지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고요. 그 중에서 요 문제는 건축전기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것만 몇 가지 발췌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심화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전문 기술 과정입니다. 자, 이건요, 원래 기술사 공부용 교재는 아니고요. 그 실무 현장에서 우리가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기술사님들이 교재로 출간한 겁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기술사들이 이런 교재를 가지고 현장에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회로 이론이라든지 뭐 자기학이라든지 전기기기가 기초 이론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전문 기술 과정에 해당되는 이 서적들이 기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초 이론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전문 기술 과정을 뒤로 이제 빼놓은 건데, 현장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뭐 설계나 감리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바로 이 교재를 먼저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교재를 먼저 보시고 나서 앞에 있는 입문 과정이나 핵심 과정에 있는 그런 교재들을 공부하시게 되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고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는요, 본인의 어떤 그 실력에 따라서 조금 수강 순서를 좀 바꾸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그 커리큘럼 안내 영상에서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전문 기술 과정을 뒤로 빼놓은 거고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 기술 과정을 먼저 수강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요, 잘 보시고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문장이라든지 도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 뭐 어떤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두셨다가 기술사 시험 문제의 답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두세요. 그런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인용해서 기술사 답안지에다가 기술하시게 되면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타 아카데미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교재들은 아마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타 아카데미에서만 강의를 뭐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차별성을 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자, 기술사 시험은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인데 인원을 굉장히 조금 뽑잖아요. 답안지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구성, 즉 기술사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답안의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틀을 맞춰주면서도 거기에 이런 차별화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를 가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합격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시는 분들이 수험 기간을 굉장히 단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초 과정에서부터 전문 기술 과정까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프라인 학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년에서 5년 정도 매주 빠지지 않고 주말마다 학원을 가셨을 때 한 번 정도 들으실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 내용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보지 마세요. 자, 그렇게 꼼꼼하게 보셔서 4년 동안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마지막 과정의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처음에 배웠던 그 교재 첫 페이지에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꼼꼼하게 하나하나 차분히 보시는 것보다는요, 빠르게 반복해서 한 번 보실 기간에 차라리 수를 늘려서 10번, 2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이해하게 되실 거고, 많은 내용을 암기하시고 또 답안지도 조금 더 나은 답안지를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요, 기술사 시험은요,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기술사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을 파악하시고, 그 핵심적인 요소에 맞춰서 기본적인 구성을 하시고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안에다가 녹여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술사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하시고 이것을 빠르게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모든 것을 빠르게 반복하라. 이게 이타 아카데미의 슬로건인데 잊지 마시고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파고들지 마시고요.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셔서 공부하시면 합격에 반드시 이르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였습니다.